안녕하세요.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항만공항 선사 관련해서 제가 오늘 철도까지 포함해서 10분간에 걸쳐서 오늘 동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세상이 너무 확대되면서 여행 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처음에 우리나라는 해외로 여행 갈 때 전 세계에서 FTA를 체결한 나라도 많지만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전 세계 2위의 국가가 됐습니다. 177개 국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짧게는 3개월, 6개월 이상의 해외에 가서 여행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1등은 이제 178개국에 가 있는 일본이고요. 이제 우리는 싱가포르 포함해서 독일, 영국, 미국 이런 선진국들과 똑같이 전 세계 200개국 중에 어느 나라든 쉽게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제 무역에 있어서 보면은 FTA 체결한 국가도 50개국 이상이 됩니다. 뭐 유럽, EU하고도 FTA를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동할 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국제간에는 항공과 선박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항공을 통해서 이용하는 걸 우리는 사람은 패신저, 화물은 에어카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인천공항 가시면은 요즘 이제 좀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지금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터미널, 제2터미널이 대한항공 전용 터미널이 옆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람과 화물이 이동할 때 우리는 해외로 나가는 걸 허브 앤드 스포크, 또 글로벌 인 아웃바운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를 수입, 인바운드, 국내에서 제조해서 생산해서 물건을 갖다가 해외로 보내는 걸 아웃바운드, 수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화물을 움직일 때는요, 기본적인 컨테이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에다가 화물을 실는데요. 컨테이너를 움직이다 보면은 전 세계에는 항만도 있고 컨테이너에 관련된 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료가 2018년 자료가 제 손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18년도 세계 30대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1위부터 10위 중에 중국이 7개 항만을 차지했습니다. 자, 1등 상하이 항만입니다. 2018년 전년 물동량이 4,201만 TEU입니다. 그리고 2위는 싱가포르.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항만과 공항의 중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1등이었지만은 몇 년 전부터 상해 항만에 뺏겼기 때문에 최근 3,660만 TEU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3위. 요즘 엄청 뜨고 있죠. 닝보저우산이 계속 올라가갖고 2,635만 TEU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선전항 광저우항이고요. 우리나라 부산항이 최근에 5위 하다가 뭐 2, 3년 전부터 이제 6위로 내려앉아갖고 겨우 근소한 차이로 작년에 2,166만 TEU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홍콩항, 자, 청도의 뭐 찐따오 맥주로 유명한 찐따오 항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LA 롱비치 항이 9위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미국의 항만이 다시 올라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배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큰 선사들이 있죠. 빅3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머스크라인이 283억 6,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3조 정도 돼 있죠. 2위가 CGM이 2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3위가 하바클로이드가 136억 달러, 16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에는 항만과 공항이 많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항만은 한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우리가 이제 주요 국가에 가면은 도심에는 많은 공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해외로 나갈 때 항만 공항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수단, 뭐 리무진 버스라든가 자가용이라든가 다양한 걸 기차 통해서 우리는 생활수단으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것이요. 기본적으로 항만, 공항 외에 철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철도는 뭐 어떻게 점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철도 아니면은 중국 철도가 너무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철도하면은 나오는 게 러시아입니다. 자, 블라디보스톡부터 도보시베르스크를 경유해 갖고 모스크바까지 가는 시베리아 철도가 있습니다. 보통 9,289km라고 그러는데요. 뭐 여행으로도 많이 가시지만 보통 일주일 여행 갈 때 그 기차역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다가 그 안에서 자고 또 잠깐 내려서 구경하고 이런 저기가 철도가 하나가 가장 긴 게 있고요. 중국이 지금 진행 중인 1대1로 전략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유럽을 잇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후부터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있습니다. 이게 총 연장 13,000km라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이고 계속 뭐 확정돼 갖고 완성될지는 아직 미지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국경을 거쳐야 되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여러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SOC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을 한번 봅시다. 일본은 홋카이도부터 큐슈, 그 밑에 이제 오키나와까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땅의 4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지않게 땅이 넓다 보니까 보통 철도로 움직일 때는요. 화물칸 차량을 갖다가 일본은 이제 JR 컨테이너라고 그러는데요. 차량을 해갖고 컨테이너를 갖다가 많이 연결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동부하고 서부가요 3,000km입니다. 그렇게 길다 보니까 예를 들어 트러킹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철도를 이동할 때 없었습니다. 철도의 연결된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느 분이 그 동영상을 찍어갖고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보통 100에서 200량을 갖다가 싣고 달려야 되는데 그 촬영한 것도 보니까 5분, 6분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철도 화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에서 200개를 해야지 그만큼 규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철도 관련 뭐 본부장하고 미팅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즘 거리가 점점 짧아져서 뭐 400km, 420km 정도 되는데요. 철도 화물을 가려면 일직선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지그재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서 100량의 철도를 연결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도를 할 때는 그만큼 규모의 경제나 철도 차량의 연결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요, 우리가 활동할 때 보면은 배를 이용하든 비행기를 이용하든 아니면 유럽에 가면은 여기 철도 간에 열차를 이용하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뭐 예를 들어 북경에서 그 심양까지 가면은 뭐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철도 여행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전 세계는 거리가 짧아지고 세상이 좀 좋아진 건 맞지만은 역시 바다, 비행기, 우리가 이제 육해공이라고 그러죠. 육지, 바다, 항공. 여기에는 각각 운송수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빠른 철도가 있고 또 빠른 비행기가 있고 그다음에 빠른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게 하나 있습니다. 화물이나 사람, 특히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요, 안전성의 문제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 간단히 이렇게만 정리했지만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또 여행을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버튼 어떻게 하시죠? 쿡쿡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좋은 콘텐츠를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